이번 편은 어르신의 은퇴 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삶의 기본 패턴 편입니다. 일생을 약 80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년간을 생존을 위한 준비기간, 즉 제1기 준비기간이라고 얘기하고 40년간은 가족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기로 봅니다. 남은 20년은 인생 이모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나 그리고 부인과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3기인 이모작의 시기를 태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만 65세를 노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9988, 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우리들의 꿈입니다. 저는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룬 K기업의 사례에서 성공적 가업 승계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60세 초반에 후계자에게 모든 경영권을 인계하고 본인은 발명과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셨고 그 시기에 이 회사의 즉 많은 개발 실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70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회장님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 이념을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봐왔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K기업의 재무적 성공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본데 역시 적정한 은퇴 시기는 65세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업 승계의 성공 사례를 꼽을 때마다 K기업을 얘기합니다. K기업은 가전회사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즉 OEM 업체죠. 그런데 창업자는 60세 초반에 후계자를 지정하고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후계자는 바로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그 품목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를 유지하게 됩니다. 재무적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용등급은 AAA 등급이고 매출은 2,800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불과 33%, 당기 수익 200억. 물론 그때 법인세는 50% 정도인 100억을 내죠. 자, 주당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발행가의 60배인 30만원. 배당 이익은 해마다 250%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결산 데이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수금 8억, 매출 2,800억에 재고는 불과 27억.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네이버보다 더욱더 훌륭한 회사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A기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독자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 중소기업입니다. 70세 창업자는 아직도 강력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후계자는 10년간 중역으로 있으며 전문 경영일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등급은 A입니다. 그러나 12년간 매출은 250억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순이익은 6에서 8억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 주당 순 가치는 8만 원, 매년 이익 배당은 2억. 그런데 특이한 것은 비사업용 부동산을 무려 2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물론 비사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가업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세계를 바꾸어버린 고르바초프의 이야기가 며칠 전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내 라이샤와의 만남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그의 정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현재 82세입니다. 1999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 라이사를 위해 그는 옛 편지라는 노래를 불러 지구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 경영자도 제1순위는 아내와 가족이라는 것이죠. 전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대표 CEO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들은 답변했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능이죠.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사장님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경영연구소는 2009년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하게 됩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은퇴 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은퇴 후 안정된 생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설문조사 중에 은퇴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즉 87%의 CEO는 회갑 이후에는 은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70세 이전에 즉 62%의 CEO들은 70세 이전에 승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자분들은 70이 넘어도 쉽게 은퇴를 결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3명 중 2명은 은퇴 준비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들, 지혜들을 코칭하고 연설하고 저술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위를 받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은 봉사, 즉 자선 활동이죠. 세 번째는 휴식, 그리고 가족의 행복, 네 번째는 취미 활동, 다섯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역시 삼성 세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한 재능 기부 부분이 무려 60%를 차지하죠. 즉 설문조사 결과에 코칭이나 연설이나 저술 활동을 통한 재능 기부 부분이 가장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 하고 싶은 부분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창업자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기업의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일본 또는 독일 기업을 찾아가서 볼 때마다 느끼실 겁니다.
100년, 200년이 넘는 기업들은 창업자의 기업 정신, 경영 이념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초기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당시 생활은 어땠고 하는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창업자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흔적이고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잘 남기는 것은 창업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마지막,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는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 후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음 주 9회 편에 보내드릴 내용은 후계자의 책임, 즉 후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